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보고 오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해 8월 이후에 최고치로 마감하는 모습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는 2주 연속, S&P 500은 4주 연속, 나스닥은 7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금 패드워치에서는 연준의 6월 금리 동결 확률을 71.2%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로 예정이 되어 있는 FOMC가 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 아주 크게 점쳐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금요일 시장 코스피가 1.16%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코스닥은 0.87% 역시 좋은 상승폭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코스피는 1년여 만에 2640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연중 최고치를 재차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KDI에서는 경기 저점을 시사하고 있는 지표가 늘고 있다라는 발표도 함께 내놨기 때문에 이번 주 우리 시장 그림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양 지수 지금 현재 어떻게 예상 체결 지수 만들고 있는지 화면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 지수 모두 상승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먼저 보시면요. 0.3%가량 상승폭 보여주면서 2648.98포인트, 오늘 2650선도 바라보면서 코스피 움직여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볼까요? 코스닥 0.31%, 말씀드리는 사이 0.01%가량 상승폭 확대해 나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886.49포인트로 오늘장 역시 코스닥도 상승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장 전에 어떤 종목들 살펴보면 좋을지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은 어떤 종목 장 전에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삼성전기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실적이 이제 그렇다 할 이제 경기 침체가 더불어서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1분기 때부터 특히 1월 달에 이제 중국 쪽에서 스마트폰 출하량이 서서히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 카메라 이제 모듈이나 이런 관련 장치들이 조금 시장에서 크게 부각을 받았었는데, 물론 이 중간에 2월, 3월 다시 한번 또 경기 부진이 되게 되면서 조금은 이제 다시 주가적인 측면도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2, 3분기 때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의 애플 같은 경우도 그동안 이제 고가에 대한 이제 프리미엄 이제 핸드폰이 서서히 이제 신작들이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주말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하위 쪽에서도 스마트폰 출하량에 대해서도 20% 이상에 대한 이제 목표치를 일단 상향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상반기보다는 조금 하반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이제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그동안의 부진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다고 치고, 최근에 좀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하반기에는 이런 MSC 관련된 가동률이나 그리고 이런 스마트폰 관련된 출하량이 좀 본격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구글에서도 이제 폴더폰이 신작으로 나왔었고, 그리고 삼성전자에 나오는 갤럭시 시리즈도 한 7, 8월쯤에 이제 신작을 본격적으로 출시를 이제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 그런 양산 체계에서 어느 정도 실적이 2분기 때부터 좀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좀 생각하게 되면은 충분히 주가는 이미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작년에 이제 큰 테슬라와의 공시도 얘기도 나왔었지만은 이제 하반기에 이제 사이버 트럭의 양산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기에서 이제 카메라 모듈 쪽으로 이런 양산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친다고 하게 되면은, 물론 그때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5조짜리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스마트폰 출하량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치면은 이런 전장향에 대해서 올해 말 하반기에 그런 사이버 트랙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가정하에서는 충분히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기대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 한 목표가는 18만 원 잡고 이제 손절가는 14만 원을 잡는데, 목표가 18만 원 관련해서는 충분히 이제 그동안 주가적인 부분이나 실질적인 부분은 이미 선반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무리한 목표가는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T 업종 중에서 나름대로 잠잠한 삼성전기 소식 먼저 들어봤고요.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HB 이제 현대건설기계인데요. 사실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는 이제 중국 쪽의 비중이 한 25% 정도 이제 높았습니다. 이제 굴삭기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에서도 중국이 가장 이제 높기 때문에 이 비중이 컸었는데 지금 이제 1분기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제 거의 5%도 안 될 만큼 이제 중국이 많이 다운이 되어 있는데, 물론 그 이유는 아직까지는 중국 경기 자체가 회복이 조금 더딘 예상도 좀 없지 않아 있었다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실적이 이번에 1분기 때 대략 한 520억 정도의 컨센이 나왔는데, 근데 800억이 나왔습니다. 일단 그 이유가 일단 북미 시장 같은 경우가 거의 한 50년 만에 인프라 이제 호황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신주생도 마찬가지고, 뭐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뭐 인프라 법안이 강하게 이제 또 지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굴삭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뭐 한 분기, 2분기에서 이제 끝날 부분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크게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북미 시장은 2분기도 마찬가지로 아마 실적이 좀 좋게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신흥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계속 리튬 관련 이슈가 계속 시장에서 나왔었고, 그런 강산들이 계속 채굴하는 이제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채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필요하냐면 결국 굴삭기입니다. 결국 굴삭기에 대한 수요가 물론 회사 자체 내에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회사는 결국에는 B2B 사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대한 이제 관련 딜러들의 얘기에 따라서 이제 어디에 들어가냐 부분이 이제 조금 이제 구도로 이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게 현재 리튬 강산, 특히 호주나 인도네시아 쪽으로 나오는 굴삭기 수요가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반기에 주가가 더 퍼포먼스적으로 더 갈 수 있려고 하게 된다면은 유럽과 지금 중국이죠. 지금 중국도 최근에 이제 굴삭기 출하량에 관련된 수출 판매 데이터가 나왔었는데 이제 서서히 이제 경기 회복이 조금 나오고 있다는 측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 이제 굴삭기 판매가 하반기에 이어지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튀르키예 지진이 나왔었는데 실제 튀르키예 지진이 우리나라 면적만큼 굉장히 넓기 때문에 실제로 한 1년 이상 이제 그런 기간이 걸린다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튀르키예 지진 이슈로 인해서 계속 꾸준하게 굴삭기 수요가 나올 거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물론 이거는 사실 아직 이게 전쟁이 끝나야 좀 아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으나, 물론 추후에 모멘텀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크게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대건설기계가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빠지지 않는 이유가 이런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 한 9만 원을 제시를 했고 손절가를 5만 8천 원을 제시를 했는데 충분히 목표가 9만 원, 목표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 장 전에 살펴보면 좋을 종목으로 삼성전기 그리고 HD 현대건설기계 두 종목 살펴봤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지금 현재 예상치 결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금요일 시장에서는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빨간불로 마무리를 했었는데, 삼성전자 오늘 보합 출발, SK하이닉스 1.39% 하락 출발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 흐름 보여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상승폭 가장 크게 만들어줄 걸로 보이고 있네요. 자, 6위부터 10위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중에서는 현대차와 기아 표정이 좀 어둡습니다. 삼성 SDI부터 포스코홀딩스는 모두 상승 흐름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죠. 코스닥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오늘도 2차 전지 좋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에레든프까지 모두 상승,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하락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의 표적은 어떨까요? 6위부터 10위 종목 중에서는 HLB와 셀트리온 제약의 하락 흐름 보여줄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동안 좀 쉬어갔던 카카오게임즈와 펄어비스가 오늘 상승 흐름 그려주면서 오늘 장 문 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표정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장 힘차게 출발합니다. 지금 속보가 하단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무역 적자 14억 달러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고 있고요.
자, 오늘 우리 원달러 환율 보면 1,291원대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1,200원대에서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양시장 출발합니다. 코스피 0.24%, 코스닥은 0.39%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코스피가 과연 2,650선도 뚫어내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양 지수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 번 더 화면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2%대 상승폭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26% 상승폭 만들어주면서 2,648.14포인트로 오늘장 초반에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살펴보면요. 0.24% 상승폭 0.2%가량 만들어주면서 885.58포인트에서 오늘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예상 체결 지수 살펴봤을 때는 조금 더 힘을 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일단은 0.2%대에서 나란히 움직여주고 있는 양 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코스피부터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어떤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붉은빛 띄고 있습니다. 앞서서 예상 체결가 살펴봤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려나 했었는데 삼성전자 0.14% 상승 흐름 강보합권 내에서 만들어주고 있고요. 다만 SK하이닉스는 오늘도 0.78% 하락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셀업체들은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0.49%, 삼성 SDI가 오늘 상당히 강하네요. 1.2%까지 상승폭 만들어주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0.5% 상승 흐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 짚어봤던 삼성전기 1.56% 강한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LG화학도 오늘 0.8%가량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는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운수장비 쪽도 앞서서 살펴봤을 때는 현대차와 기아 오늘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려나 했는데 현대차가 0.6%가량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기아가 0.12% 약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코스피를 이끌어가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중무장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철강, 조선 같은 무거운 종목들이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운수장비 쪽에서 조선주 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오늘은 또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도 상당히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엔터주 역시 강하네요. 하이브 1.07%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네이버와 카카오도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 살펴보셨고요. 코스닥도 흐름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2차 전지 관련주들 코스닥에서 상승 흐름 견인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1.64%, 에코프로 BM이 0.56%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 테슬라가 11거래일째 상승 흐름 계속해서 상승 가도를 달려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LNF가 3.11% 오늘 코스닥 2차 전지 중에서는 가장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가 강한 만큼 화학주들도 강합니다. 천보가 1.5%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성일하이텍이 1.37%, 나노신소재 3%가량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 마녀공장은 오늘도 상승 흐름 강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3%대 상승폭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는 마녀공장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 IT 부품 쪽도 상당히 강합니다. 대주전자재료가 1.78%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세로닉스도 2.04%, 이녹스 첨단 소재 1.58%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좀 종목별로 표정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오늘 2차 전지를 필두로 해서 그 하단의 종목들까지 함께 움직이고 있는 흐름도 살펴볼 수가 있고 오늘 반도체도 표정 다소 엇갈리고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분위기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반도체도 역시 HPSP 같은 경우는 좀 하락 흐름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SFA 반도체는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좀 표정이 전반적으로 종목별로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아주 하락 흐름을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전반적인 분위기까지 함께 짚어봤고요. 시장 흐름이 일단은 양 지수 모두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자세한 프로그램 매매 동향, 수급 동향 짚어보면서 오늘 장 마감까지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면 좋을지 강관우 앵커와 함께 짚어보시죠.
시장 시작해서 지금 5분 정도 지나고 있죠. 코스피 보니까 외국인들 283억 팔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 688억, 장 초반에 매도가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익 실현에 이런 욕구가 좀 있는 것 같고, 기관은 뭐 그렇게 크게 팔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외국인 기관 전체적으로 팔고 있는 분위기, 거기에 개인만 지금 사자로 양시장 대응을 하고 있고,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들은 오늘은 팔자 쪽으로 지금 일단 시작을 합니다. 299개야 이렇게 팔면서 시작을 해서 풋옵션도 더 콜옵션보다 훨씬 많죠. 그러니까 좀 위보다는 조금 약간 밑에 쪽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되고, 순매수 상위를 봤더니 107억 프로그램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 그냥 보합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장이 조금 조정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계속적으로 지금 좋은 분위기로 프로그램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우리 이화진 과장 말씀하신 삼성전기 오늘 1.9%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 25억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가서 좀 보시면 오늘은 프로그램 순매수로 루트로닉 21억 정도 순매수 강보합 정도에 있고요. 나노 신소재 최근에 계속적으로 좋습니다. 9억 정도 들어오면서 플러스 4%, LNF 플러스 2.5%, 여기도 프로그램 순매수네요. 자, 프로그램 순매도 쪽으로 가서 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코스모 신소재가 48억 순매도,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43억 순매도, 주가는 약간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프로그램에서는 기계적으로 지금 팔고 있다. 이수페타시스 금요일날 상당히 주가가 셌었죠. 오늘은 35억 정도 이렇게 프로그램 순매도가 나오면서 장 초반에 좀 플러스 쪽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마이너스로 이렇게 좀 접어들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가서 보시면 에코프로 BM 계속해서 프로그램으로는 얻어맞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58억 정도 프로그램 순매도, 지금 60억으로 올라갔네요. 하면서 오늘 2.5% 플러스입니다. 에코프로 BM도 프로그램은 23억 정도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강보합 정도를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장님 오늘 보실 때 삼성전자 프로그램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 하이닉스는 프로그램 순매도가 들어오고, 금요일 날 상당히 장중에 변동폭이 컸고, 특히 SK 하이닉스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따라가야 될 거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도 좀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런 반도체 시장을 이제 끌어올렸던 게 이제 미국의 이제 엔비디아 시장이 올라오면서 또 따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HBM 양산을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온다는 소식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상승하는 같은 흐름을 보여줬었던 거고, 물론 이제 실제로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분기 반도체 재고, DDR4에 대한 재고를 밀어내기를 하게 되면서 그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인 바닥에서 상승 흐름이 일단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은 이제 6월이고 이제 7월 되면은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가 서서히 일단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얘기 돌고 있는 거는 실제로 2분기가 아니라 1분기 때 이미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가 서서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고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크게 많이 감소했다라고 좀 보는 얘기가 서서히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AI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게임 시장, 디아블로 4가 나오게 되면서 PC 시장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지금 오르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기대를 한다는 얘기가 서서히 나오고 있고, 그러면 모바일 시장만 일단 남은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웨이도 지금 중국 쪽 시장을 본격적으로 지금 올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버용, PC용, 모바일용까지에 대한 재고가 이제는 어느 정도 기존에 있는 재고는 없어지고, DDR5에 대한 수요가 이제 본격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제는 이제 만약에 결국에는 반도체 전략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 주가가 단기적으로 빠른 랠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들어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측면은 있습니다. 기존의 보유자인 분들은 사실 지금은 매도한다기보다는 계속 끌고 가는 전략은 맞는 것 같은데, 대신 신규 매수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저도 이제 조금 고민인 거에, 만약 여기서 주가가 조정이 내가 생각했던 거로 안 올 수도 있다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 같은 주식 시장이
한번 어느 정도 내기가 맞을 때 바로 계속 올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무리 오른다고 하더라도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시고 만약에 실제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으면은 어느 정도 충분히 포트에서 비중을 늘리는 게 맞지 않나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짚어주셨는데 IT 주식 중에서 그 금요일날 가장 또 눈에 들어왔던 주식이 이수페타시스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IT 쪽만 얘기가 있는 게 아니고 AI 관련돼서도 지금 뭐 스토리가 계속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AI 주식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밀리는 가운데 이수페타시스 어쨌든 금요일장에 좀 강세 분위기를 이어가려는 세력하고 매도 차익 세력하고 지금 막 붙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스페타시스는 이제 관련된 엔비디아 관련해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컸다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 쪽의 측면에서도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시장은 또 다른 오히려 이제 주도주를 찾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스페타시스도 물론 가장 좋은 회사이기는 맞습니다만은 그만큼 많이 올랐던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그냥 단순하게 테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장 자체가 환경이 좀 바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아마 추가적인 상승은 갈 수는 있겠지만은 실제로 신규로 매입한다는 것은 조금은 조심스럽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마 하반기에는 이런 AI 관련이나 이런 로봇 관련들이 시장에서 크게 좀 부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로봇 자체도 반도체 수요를 오히려 끌어당기는 요소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기판 관련들이나 이런 흐름들은 아마 하반기에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게 과연 키 맞추기가 되냐 여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충분히 반도체 쪽에서는 뭐 후공정이든 전공정이든 충분히 제가 볼 때는 키 맞추기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선 테슬라가 11거래의 연속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 에코프로 형제주들이 다시금 힘을 내고 있어요. 6월 들어서 에코프로 BM이 7.2%가량 상승폭 보여줬고, 에코프로는 19%가량 상승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시선이 이 에코프로 형제주에 많이 몰려있는 상황인데,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이 코스닥을 이끌고 있는 에코프로 형제주들, 지금 계속해서 봐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뭐 에코프로 관련주들은 그동안 어느 정도 뭐 2030년, 2028년 얘기를 계속 꾸준하게 일단 나왔던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뭐 각각의 별로 좀 다르게 좀 분석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물론 이제 그 2030년 이전에 그 사이에 대한 새로운 변화들을 어느 정도 변수를 적용도 하지 않고 바로 그에 대한 부분만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이제 주가를 크게 목표가를 높이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최근에 어제도 그렇고 LNF가 이제 응급제 시장에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고, 결국에는 이 시장을 기존에는 물론 뭐 에코프로 몇 개 포스코 퓨처 여러 개 회사가 시장을 이제 넘보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만은, 결국은 여기에 들어올 다른 회사들이 있다는 걸 가정을 하게 되면 결국 서로 간에 캐파를 뺏어간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과연 이 주가가 예상대로 그대로 움직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변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업종이 자체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분은 오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거는 에코프로가 진입하고 있는 이 시장에 새로운 뭐 도요타나 아니면 테슬라에 대한 내재화 이런 관련 이슈들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결국 그에 대한 파일을 어떻게 나눌지 여부도 제가 볼 때 충분히 체크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NF가 갑자기 응급제 시장에 진출한다 얘기도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다른 회사들도 충분히 이쪽 시장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물론 주가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는 염두에 쳐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만큼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 또 강한 업종이 지금 보니까 화학, 철강 이쪽인데 말이죠. 제가 자세히 보니까 포스코 홀딩스가 플러스 0.7%, LG화학이 플러스 0.8%. 금방 2차 전지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쪽은 어떻게 좀 따라가야 될까요?
저기 다시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LG화학이 지금 이제 오늘 화학주 이끌고 있고 포스코홀딩스 0.6%로 철강주 이렇게 이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포스코홀딩스 뭐 완전히 퓨어하게 순수하게 철강은 아니지 않습니까? 7 정도가 철강인 것 같고 3 정도가 지금 리튬 관련된 사업 가치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따라가야 될까요? 일단 리튬 관련해서는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대장주로서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철강 가격도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는 측면도 감안을 했을 때 지금 시그니컬 관련들 중에서 포스코홀딩스만큼 가장 좋은 위치를 포지셔닝을 잡은 회사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포트 중에서도 가장 안전하고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건 제가 봤을 때 포스코홀딩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LG화학도 이런 언급제나 이런 양극재 관련 회사이면서도 최근에 바이오 쪽도 시작을 좀 시작하고 있는 만큼 LG화학이나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한 번씩 계속 분할적인 매수로 포트를 좀 비중을 늘리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스마트 PB센터의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 상세하게 개장 시황 분석 이어가 봤습니다. 과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급격하게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네요. 코스피 0.04%, 코스닥은 0.06%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기관 수급은 양시장에서 모두 들어오고 있는데, 물론 코스닥에 들어오고 있는 기관 수급 자체는 많이 적습니다만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좀 나가고 있는 모습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개장 시황 추가로 이분과 함께 분석해 보고요. 따라가 바로 종목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오늘 좀 원달러 환율이 1,29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최근에 외국인 수급을 보면 물론 지난주 금요일에는 좀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만은 지난주 만기를 전해서 보면은 약간의 정체 현상을 좀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선물 쪽에서의 흐름 포지션을 정리하면서 현물도 좀 정리를 하는 모습이 아니었나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이번 주는 이벤트가 좀 많이 있죠. 뭐 CPI라든지 PPI라든지 특히 이제 FOMC 금리 결정이 있고, 뭐 FOMC도 있습니다만 뭐 유럽 그리고 일본 모두 금리 결정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분위기를 좀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번 주가 선물옵션 동시 만기 주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변동성도 조금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뭐 엄청나게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강보합, 약보합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그동안 좀 많이 올라갔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속도 조절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고, 주 중반 이후에는 어느 정도 이제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번 주에 많은 일정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FOMC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도 앞두고 있고요. 또 미국 뿐만이 아니라 일본, 유럽까지 모두 금리 결정이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모두 살펴보면서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섹터들, 종목들 따라가면서 투자를 이어가야겠죠. 자, 계속해서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어떤 특징주들 포착이 되고 있는지 화면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보시죠. 네, 코스피에서 포착되고 있는 개장 특징주 탑5 종목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삼성전자 이야기해보고요. 포스코 퓨처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삼성 SDI, 카카오 5개 종목 개장 특징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로는요. 루트로닉, LNF, 레이크 머티리얼즈, 펄어비스, 성일 하이텍까지 5개 종목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포착되고 있는 개장 특징주들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먼저 코스피에서 포착되고 있는 삼성전자, 포스코 퓨처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삼성 SDI, 카카오 5개 종목이었는데 자, 이 종목들 현재 어떻게 좀 나타나고 있을까요? 삼성전자는 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SDI부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모두 상승 흐름 켜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05%로 가장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자, 유창희 본부장님, 오늘 코스피에서 포착되고 있는 5개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뭐 오늘 전체적으로 좀 개별 종목 장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 일단 삼성전자가 제일 중요하겠죠. 왜냐면은 하이닉스는 어찌됐든 지난주 금요일에 치고 나가주면서, 그러니까 4% 정도의 그 강한 상승이 나와주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횡보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힘을 얼마나 내줄 수 있는지 여부가 계속해서 좀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포스코 퓨처엠이 지난주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에 대한 어떤 그 최근 2차 전지주들이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포스코 그룹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일단은 어떤 그 모멘텀이 좀 얼마나 좀 작용할지 여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 SDI, 어쨌든 최근에 보면은 물론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도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셀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이어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그러니까 기존의 소재 쪽에서만, 양극재, 음극재에서만 움직임이 나왔었던 부분들이 셀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성장 모멘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특별한 이슈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그동안 좀 못 올라갔었던 부분들, 소외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반발 매수세,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유입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 포착되고 있는 특징주 5개 종목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방향이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듯한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상승이 나올 때 크게 움직여주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유창희 본부장님께서 짚어주셨고, 삼성 SDI 오늘 흐름 괜찮은 부분과 관련해서 2차 전지주들 다시금 꿈틀거리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상당히 좀 잘 가고 있는데, 국내 방산주 같은 경우가 이 영업이익 2조 원 시대를 코앞에 두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5대 방산 기업의 경우에는 내년 영업이익이 1조 8천억 원가량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 K 방산주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좀 신경 쓰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코스피에서 포착된 5개 종목들 이야기 나눠봤고요. 코스닥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 포착된 특징주 탑5 종목들 지금 시세가 뒤쪽에 나오고 있는데요. LNF 2.38%, 성일 하이텍이 오늘 5.48%까지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게임주도 오랜만에 좀 기지개 펴고 있는 모습, 1.43% 상승폭 나타내고 있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2.69%, 루트로닉은 0.14% 강보합권 내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유창희 본부장님, 이 5개 종목 중에서는 저희가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코스닥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좀 모멘텀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좀 지난주에 좀 강했었던 종목은 조금 쉬어가고, 좀 지난주에 못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또 오늘 좀 힘을 좀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루트로닉 같은 경우 오늘 뭐 주가 상승은 거의 없죠. 왜냐하면 상장 폐지, 공개 매수 가격 자체가 현재 가격 정도 수준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루트로닉이 강하게 올라와 주면서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해서 매기가 상당히
들어왔었는데 오늘도 일단은 몇몇 종목으로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차익선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좀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LNF가 아직까지는 뭐 상승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아주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2% 정도의 상승세. 어떻게 보면 LNF는 그동안 좀 많이 못 올라갔었어요. 많이 못 올라가고 나서 조정이 나올 때 같이 조정이 나왔다고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27만 원 정도의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28만 원 돌파가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28만 원, 29만 원 돌파가 이번 주에 이루어진다라면 저는 뭐 다시 한번 한 2, 3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의미 있는 모습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좀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강한 것 같아요. 성일하이텍도 한 4%에서 5% 정도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세비캠 역시 마찬가지로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의 어떤 순환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들 종목군들이 최근에 좀 조정이 좀 많이 나왔다가 좀 반등이 좀 나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어떤 모멘텀보다는 기술적 반등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엔 LNF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 얼마나 힘있게 더 올라치고 나갈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보면서 2차 전지라든지 폐배터리라든지 관련된 종목군들을 연동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일단 반도체 관련해서 최근에 보면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소부장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이 좀 힘을 좀 내고 있어요. 이게 모양이 다 비슷합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러니까 시장 대비,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혹은 반도체 섹터 대비해서 수익률이 좋게 나오고 있는 기업들의 모양이 대부분 비슷한 게 어떤 게 비슷하냐면 지난 3, 4월 달에 상당히 강했었고 5월 달에 횡보를 보여주면서 고점을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몇몇 있습니다. 뭐 TMC라든지 NZC라든지 뭐 HPSP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좀 힘을 내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만약에 이번 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주 중반까지는 좀 관망세를 보여주고 나서 주 중반 이후에 좀 힘을 내는 모습들이 반도체 쪽에 유입이 된다라면 뭐 현재 그 머티리얼즈 같은 차트를 그리고 있는 기업들의 모습이 동일하게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차트를 그리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좀 추적을 해보시면 좀 다음 주에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가운데 양시장이 모두 하락으로 전환을 한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세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양극재 쪽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폐배터리, 충전주들까지도 모두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는데 유창희 본부장님께서도 특히 LNF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동안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형제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적었던 만큼 이번 주가 주가 상승에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데 조정 후에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이끌어 나가줄 수 있을지는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한번 살펴보셔도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인터배터리 행사가 유럽에서 또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2차 전지 관련주들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특징주들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계속해서 이 종목 오늘 시장에서 따라가도 될지 말지 고민해보는 따라가 마로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첫 번째로 살펴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따라가 마로 종목입니다. 제이시스 메디칼인데요. 오늘 0.1%가량 강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고 11,100원대에서 시세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자, 전일장에서도 상승이 3% 넘게 나왔던 종목인데 자, 이 종목 유창희 본부장님 따라갑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뭐 제 미용 의료기 관련돼서는 계속 좋게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도 약간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루트로닉이죠. 루트로닉이 상장 폐지를 좀 준비를 하고 있죠. 물론 이제 그 업종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 시장 점유율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 임플란트 관련해 가지고 오스테 임플란트가 상장 폐지를 준비를 하면서 공개 매수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럼 오스테 임플란트는 거의 이제 매매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2등, 3등 기업으로 해가지고 어떤 수급이 좀 분산되면서 그들 기업이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루트론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루트로닉의 상장 폐지를 하게 된다라면 결국에는 그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투자를 하신 분들은 다시 다른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또 이들 섹터가 지금 작년부터 계속 주가가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몇 안 되는 섹터죠. 뭐 엔터라든지 전력기기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뭐 임플란트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요. 그래서 약간 그 미용 의료기기 시장은 계속해서 우상향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글로벌 수요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큰 시장은 신흥국 쪽입니다. 신흥국이 에서의 어떤 미용 의료기기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미라든지 북미 시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수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의 상당 부분은 내수도 있지만 수출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출 증가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그 제이시스 메디컬의 제품, 주요 제품들이 그 교체 주기가 보통 3, 4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제품이 나오고 또 이거 기존의 제품에서 교체가 되는 안정적인 매출 구조가 계속해서 순환해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또 미용 의료기기를 주목해서 보는 것은 수익성인데 이게 단순하게 기계만 판매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소모품을 계속해서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소모품이 전체 수익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가 계속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본다면 계속해서 외국인들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꾸준하게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부분들도 긍정적인 어떤 성장 모멘텀을 좀 확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휴메딕스라는 기업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휴메딕스로 수익이 많이 낮췄다라면 제이시스 메디칼도 이제 고점을 다시 돌파를 이제 시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고점 돌파가 성공을 한 것이라면 제가 보는 게 맞다라면 한 15,000원 정도까지의 추가적인 상승 한 6, 7월 중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고점을 완벽하게 돌파했다 안 했다라기 말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라면 9,0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뭐 현재 가격대에서 9,000원 사이는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가격대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제이시스 메디칼 오늘 따라가 말어 첫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좋게 말씀을 드리고 계신 유창희 본부장님이시고 휴메딕스 같은 경우도 좋은 흐름을 만들어줬었죠. 자, 루트로닉은 반면에 상장 폐지를 준비 중인데 제이시스 메디칼은 수급 흐름도 안정적이고 앞으로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을 모으면서 고점을 경신해 줄 수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따라가도 좋다라는 관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따라서 이 제이시스 메디칼에 대해서 제시해 주신 가격 전략도 저희가 들어봤는데 목표가는 15,000원까지 한번 바라봐도 좋겠다. 지금 현재 1,14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15,000원대 목표가로 잡고서도 함께 바라볼 수 있겠고 손절가는 다만 9,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가격 전략 기억하시면서 제이시스 메디칼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따라가마로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화면 통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따라가마로 종목은요, 바로 아바코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일장에서 4% 넘는 상승폭 보여줬고 그 전일장에는 7% 넘는 상승폭 보여줬습니다. 자, 아바코 오늘은 좀 조정이 소폭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은 본부장님 따라갑니까? 네, 아바코도 일단은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고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평강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핵심 장비를 개발,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이쪽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IT 부품 쪽을 본다라면 반도체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연초부터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건 디스플레이, OLED 시장 쪽입니다. OLED가 이제
그동안에는 약간 중소형 쪽이 상당히 강했었고 대형 디스플레이 쪽은 조금은 성장이 좀 정체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삼성전자가 대형 디스플레이 OLED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기도 하고 참여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시장이 좀 더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애플이 태블릿 PC 쪽에 OLED 패널을 적용한다는 것이죠. 올 하반기부터 나오는 제품들이 적용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내년에 이 OLED 패널 시장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소형이 아니라 중형 정도의 패널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수익성도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들을 가져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이슈가 되면서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바코의 실적을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그 전고체 관련해 가지고 2차 전지가 이제 전고체 쪽으로 이제 변화를 계속 시도할 것인데 전고체 관련된 증착 롤프레스 장비의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LG 에너지솔루션 쪽에다가 장비를 좀 공급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이 공급을 하게 된다라면 다른 기업들도 이쪽 시장에 투자를 확대했을 때 아바코의 제품을 장비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바코가 현재 매출 비중이 2차 전지 장비 쪽은 매출 비중이 한 15% 정도 수준인데 이게 앞으로는 한 50%대까지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뭐 그 관계자의 그 전망에 따르면 올해부터 한 40% 이상 높아질 거라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바코의 그 전체 그 연간 매출이 한 2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2천억에서 다른 쪽의 매출이 줄어들고 2차 전지 장비에 전고체 관련된 장비가 매출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쪽 매출은 계속 고정이 되면서 장비 관련된 전고체 2차 전지 관련된 장비가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한 매출을 4천억 정도까지도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매출은 한 2배 가까이가 되는 것이고 그 매출 늘어나는 게 앞으로 성장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매출 성장세는 계속해서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아주 매출을 비중을 높게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반도체 쪽이라든지 MLCC 쪽 관련해서도 안정적인 매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MLCC 시장이 조금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아바코의 그 영업이익은 상당히 좀 개선될 여지가 높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보시면 지난 4월 달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나서 행보세를 보여주고 나서 다시 이제 그 자리를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는 것을 좀 시도하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현재 2만 원 돌파가 잘 이루어진다라면 마찬가지로 한 2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매물 부담 없이 상승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18,5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어찌됐든 최근에 한 5월 달에 계속해서 지켜졌던 자리가 18,000원, 18,500원입니다. 이 자리가 꾸준하게 지켜졌고 그러면서 이제 이 자리가 돌파가 되면서 지금 다시 한번 신고가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18,5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바코 오늘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매수에 좋은 시점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일단 손절가는 18,500원 정도 보시면 좋겠고요. 목표가 25,000원 잡고 아바코라는 종목도 함께 따라가 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시장 오늘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0.04% 강보합권 내에서 움직이면서 884.87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개인과 기관 수급은 전반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환율이 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외인 수급은 여전히 순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